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늘 사이가 좋았던 부모님을 보고 자랐던 터라 전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셨거든요. 언제나 다정한 아빠, 그리고 내조자라는 엄마,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신 아빠는 의식을 잃고 15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가 고등학생 때여서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바로 잃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모든 게 부질없다고 느끼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의욕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쯤에 저희 엄마는 강하게 저를 몰아붙이셨고 엄마 덕분에 정신 차리고 남은 입시를 마칠 수 있었어요.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 이제 정말 너 하나만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엄마 기대에 부응해줘. 아직도 안 믿겨. 아빠가 없다는 게. 엄만 괜찮아? 난 뭘 하던 아빠 생각에 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어쩜 그래? 아빠가 그걸 원할 것 같아? 입시 마치고 생각하자. 엄마 정말 슬픈 거 억지로 참고 이제는 너 하나만 생각할 거니까. 나도 엄마 슬프지 않게 노력할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자. 이제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 엄마. 다행히 아빠가 살아생전 남겨둔 유산과 보험금 덕분에 저희 모녀는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엄마와 의기투합하며 서로 다독이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을 무렵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능력이 뛰어난 남자는 아니었으나 다정하고 자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 생각도 나면서 자상하기까지 하니 더할 나위 없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솔직히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의 집 배경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고 마냥 사랑만을 택했어요. 어렸을 때 아비 잃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네가? 이제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행복하게만 살아가자. 그렇게 다독여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사실 아직도 생각하면 울컥울컥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현수 씨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항상 힘들 때면 늘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오히려 웃는 날이 더 많아져서 행복하답니다. 내가 우리 애들 홀로 키워봐서 알잖아. 어머님도 홀몸으로 진짜 대단한 일 하신 거야. 멘탈 붙잡기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래도 현수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니 정말 보기 좋구나. 우리 현수가 너 만난 것도 엄청난 큰 축복이지 뭐니. 저의 아픔을 알아주는 신랑이 있는 것도 좋았지만 시어머니 또한 남편 어렸을 적 아버님을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라 그런지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정말 나에게 잘 맞는 짝꿍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비 실속이 돈 사고를 치게 된 걸 알았어요. 코인과 주식에 돈을 몰빵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도 모자라 어머님 집에 조금 모아놓은 돈까지 홀랑 다 날려먹은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자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어요.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지.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맨날 돈돈돈 하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야? 그럼 잘했다는 거야? 아니 알아보지도 않고 어떡할 거야 이거? 집이며 돈이며 아유 그 쥐꼴 한순간이네 정말. 현수 있잖아요. 그래도 착실하게 회사 생활하는 현수 있으니까 돈 융통 좀 되는지 알아보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 없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도 참 인생 한 방이라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주 멋지게 갚아줄 테니까.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진짜. 젊어서 네 아빠도 그렇게 돈 사고를 쳐서 날 힘들게 하더니 네가 꼭 닮았어, 아주. 남편네 집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차마 옆에서 보고만 있기가 힘들었어요. 어차피 난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안 좋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애초에 돈으로는 절대 엮이지 말라고 하였고 한 번이 쉽지 한 번 도와주면 두 번, 세 번 다 돈 얘기만 하게 되어 있다며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참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자랑 돈으로 엮이는 거 아니야. 아무리 결혼할 거라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돈이 오가면 되겠니? 그건 진짜 아니다. 그래도 옆에서 보고만 있기 힘들어서 어머님도 그렇고 현수 씨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렇지. 위로는 해줄 수 있는데 여하튼 난 반대야. 이게 한 번이 무섭지 두 번, 세 번이 되는 건 정말 쉽다니까. 네가 잘하겠지. 지인이 말렸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가족이 더 소중했어요. 아직 가족이 된 건 아니지만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도 할 거고 어차피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오히려 더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쟤 때문에 제명에 못 산다. 나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생각도 짧고 철이 없어. 아유, 속상해. 아, 엄마. 일단 돈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좀만 기다리셔요. 이 집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재산인데. 어쩜 형이라는 게 지 동생보다도 못났는지. 내가 진짜 미치겠다 아주. 너랑 신혜 보기가 아주 나 부끄러워 미치겠어. 전 괜찮아요, 어머님. 뭐 어머님 잘못도 아닌걸요. 일단 현수 씨가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어머님도 맘 좀 놓고 계세요. 시내 보기 부끄럽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진짜 형이 아니라 원수야, 원수. 일단 집부터 막아야 하는데. 신혜야, 그래서 말인데, 아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먼저 꺼내겠니? 아니야, 됐어. 내가 무슨 생각을, 에휴.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부탁을 하시고 싶어 했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말을 하다 마시고 꾸역꾸역 삼키셨고, 남편이 이런저런 백방으로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벌이가 넉넉치 않았던 남편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줄리 만무했어요. 옆에서 보기가 참 딱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전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돈거래를 하게 되었어요. 집 자체가 여유가 있었던지라 남편에게 여윳돈을 꺼주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저를 뜯어 말렸는지 그 후에 알게 되었고 한번 이렇게 돈거래를 남편과 하게 되니 저에게 돈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에게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차용증과 각서를 다 쓰며 돈을 꺼주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정 힘들면 내가 돈 좀 꺼줄까? 계속 아르바이트랑 일했던 돈도 있고 그리고 적금도 이번에 만기라서 어떻게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당장 급한 건 막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곧 결혼도 하는데 이런 모습 보고 있는 게 불편해서 그래. 어머님도 그렇고. 정말? 아, 나야 고맙지. 아마 엄마도 엄청 기뻐하실 거야.
지금 엄마가 거의 밥도 못 드시고 울기만 하시거든. 사실 엄마가 너한테 부탁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입이 안 떨어져서. 근데 네가 이렇게 먼저 생각해주니까 이제서야 가족이란 생각이 들고 안심도 되고 너무 고맙다 정말. 내가 미래 와이프와는 진짜 잘 얻었지 뭐야. 사랑해 신혜야. 그러니까 나도 어머님이랑 자기 보고 있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이 돈이면 조금은 숨 좀 트이는 거지? 그래도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네가 힘이 되네. 엄마가 한 말이 맞았어. 내가 여자 보는 눈은 있다니까. 엄마가 꼭 널 꼭 잡으라고 한 이유를 알겠다. 진짜 여자 하나 잘 만났어. 고마워 정말. 너 아니었으면 이번 일 잘 헤쳐나가지 못했을 거야. 정말로. 제가 돈을 꺼주자 남편은 정말 고맙다고 하였고, 이 돈을 받은 시어머니 또한 너무 고맙다며 한 번 더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죠. 시어머니가 절 꼭 붙잡으라고 했다는 말을 했지만 처음엔 이 말 뜻이 뭔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하신 말씀이겠거니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고 내가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고마운 게 당연한 게 되었고 당연한 모든 것들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처음엔 그렇게 고마워하시다가 이제는 대놓고 저에게 친정집 아파트 평수부터 시작해서 아빠 사망보험금 그리고 유산까지 대놓고 물어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 제 돈이 아닌 저희 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 너무 불편했어요. 예, 오늘 저녁에 올 때 오리로스 해먹게 오리고기 좀 사와라. 너 돈 있지? 내가 돈이 어디 있겠니? 우리 잘난 예비 며느리께서 한턱 쏘는 거지. 이렇게 쏠 때가 좋은 거란다. 부추랑 양파도 사와. 부추 겉절이에서 올려 먹으면 되니까.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 과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것도 이왕이면 같이 사올게요. 엄마 과일 좋아하잖아. 시어머니는 뭐든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작은 돈일지라도 저에게 늘 사다 달라 얘기를 하셨고, 외식을 하러 갈 때도 늘 제 지갑에서 돈을 내는 것은 당연했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항상 자꾸 나는 베풀기만 하는 것 같지? 아, 이러지 말자. 그냥 어머님은 아무 뜻 없으실 거야. 이런 생각 갖지 말자. 이렇게 저를 다독였어요. 아, 근데 참 친정어머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니? 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좀 사시는 것 같긴 한데 아버님이 유산이랑 보험금은 많이 남겨놓으셨다 했지? 정말 좋겠다. 그런 게 엄청 쏠쏠하잖니? 아유, 나도 말년에 그랬어야 했는데. 아, 잘 몰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물어보질 않아서. 그래도 노후에 혼자 사실 만은 하실 거예요. 그래도 딸 하나 있는 건데 그게 다 네 거가 되는 거지. 우리 현수도 사위가 될 거지만 사위도 자식인 거고 그렇지 않니? 딸 딱 하나 있는 건데 너 모른 척 하시겠어? 금이야 오기야 분명 키우셨을 텐데 그런 자리에 우리 현수가 사위가 되는 거고.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결혼하면 제 힘으로 살 거고, 현수 씨랑 같이 힘 합쳐서요. 괜히 엄마한테 손 벌리면서 살 생각 없어요. 애초에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도 했고요. 현수 씨도 우리 결혼하면 더 악착같이 살기로 했잖아. 아, 뭐 그렇지. 근데 여유가 되는 쪽에서 도와주면 좋긴 하지. 없으니까 못 해주는 건데. 있으면야 어느 쪽이든. 그러게나 말이다.
뭘 그렇게 철벽을 치니? 너네 엄마도 딸 하나 있는 거 오죽 잘해주실 거야. 딱 봐도 그렇게 보이더구만. 애초부터 그렇게 철벽 칠 필요 없어. 이젠 우리 한 가족인데 이런 거 뭐 뺄 필요 있니? 내숭은 신의 덕에 아주 든든하다니까. 이게 무슨 말 뜻인지 싶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걸까 하면서도 뭐 재산 타령을 하시는 게 영 찝찝했거든요. 그때 아주버님이 돈 사고 쳤을 때 모른 척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괜히 돈에 엮여서는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앞섰고요. 하지만 제가 걱정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본인이 어디 갈 건데 뭐 마땅히 입을 옷이 없다. 누군 어디 놀러 가는데 용돈 받았다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정읍에 단풍 보러 가는데 입을 옷도 없고 친구들은 죄다 아들들한테 용돈 받았다. 며느리가 옷 사줬다 하는데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 있지? 어쩜 그러니? 자식이라고 있는 거 하나는 저 모양이고 하나는 지 앞가림하기 바쁘고 진짜 외로워서 힘들다 시네야. 아휴, 무슨 이렇게 기구한 팔자가 있는지 옷이랑 용돈도 없는 신세라니. 아, 현수 씨한테 제가 말해서 용돈 좀 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말하기 불편하시니까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아니다. 현수벌이가 얼만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지 말고 네가 좀 줘라. 넌 그래도 따로 돈 나갈 데는 없잖니. 네가 주면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용돈 주고 옷 사줬다고 자랑할 거 아니야. 그럼 내면도 서고 얼마나 좋으니? 제가요? 어머님 드릴 순 있는데요. 저 어머님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지난번부터 계속 뭐 사와라, 사다 달라, 돈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럽네요. 고작 월급쟁이일 뿐인데 그러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뭐야? 너 지금 누구 신종 거지 취급하는 거니?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정말. 딸 같은 며느리 생겼다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떻게 네가 날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아이고 억울해. 며느리 하나 잘 봐서 행복하다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울면서 정말 실망이라고 하셨어요. 제 앞에서 계속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졌고 괜한 얘기를 했나 저렇게까지 생각하실 줄 몰랐는데 내가 너무 막말을 했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간신히 시어머니를 달래드리고 용돈을 쥐어주고 나왔습니다. 제가 용돈을 주자 다시 한번 화색이 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든지 돈으로 해결되는 것만 같아서 마음적으론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도 현수 씨랑 비슷한 처지라서 한번 푸념해 본 거예요, 어머니. 그래도 네가 현수보다 낫잖니. 에휴, 고맙다. 잘 쓸게. 그래도 놀러 가는데 며느리밖에 없네. 자랑해야지 정말. 고맙다. 아, 네. 그럼 잘 다녀오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결혼이 얼마 안 남아서 엄마가 시간 되실 때 좀 뵙자고 하시네요. 그럼 만나야지, 우리 사돈어른. 지난번에 상견례만 하고 그 이후에 못 뵀잖니. 놀러 갔다 와서 날 잡잡구나. 우리 사부인 기티 줄줄에 손도 크시고 통도 넓으신데 이번엔 어떤 밥을 사주실까 싶네. 나 전복 좋아하는데 전복 요리 좋아하는 대로 가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웃어 보이셨고 잘 놀다 오셨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뭐 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가 없으신 분이니 괜찮다를 한 100번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결혼식을 앞두고 어머니들끼리 약속을 잡아 밥을 먹는 계기가 있었어요. 물론 저와 남편 포함해서 말이죠.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을 정말 아들로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였기 때문에 이 결혼을 적극 찬성을 하셨어요. 한잔 밥을 먹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애들 신혼집 있잖아요. 마음 같아선 내가 해주고 싶은데 아유, 돈이 원수죠 뭐. 아, 애들 신혼집은 걱정 마세요. 애초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애들 잘 살기만을 바라는 거죠. 애들 회사 쪽이랑 멀지 않은 곳에 알아봐둔 신혼집이 있는데 괜찮나요? 제가 딸이 하나기도 하고 워낙 현수도 아들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에 있어선 아끼지 않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아니요, 엄마. 일단 우리가 가진 돈으로 전세 구하고 천천히 대출 알아봐서 청약해서 집 장만만 하면 돼.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머, 신혜야. 엄마가 도와주시겠다는데 감사하게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아니라고 철벽을 쳐? 하여간 우리 신혜 보면 가끔 답답한 구석이 있다니까. 너 말고 현수도 생각해야지. 첫 시작부터 이렇게 집이 있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 와,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 제가 복은 있나 봐요. 좋은 장모님의 좋은 예비 와이프까지. 감사해요, 정말로. 아니야. 우리 신혜한테만 잘해줘, 아무쪼록. 난 우리 신혜가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되거든. 내가 무슨 바람이 있겠어. 그건 걱정 마세요. 뭐 아무래도 현수도 이제 사부인 아들이니까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면 뭐 이것저것 도와주시면 아유, 주체. 제가 별의별 말을 다 하죠. 일단 우리 애들 나눠 가진 기념으로 한잔 해보자고요.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죄송하게도 친정 엄마는 저희에게 신혼집까지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희들 힘으로 해결하기로 이미 그전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됐다고 한사코 고사했지만 시어머니는 왜 거절하냐며 너무 좋아하셨죠. 엄마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마음은 불편했지만 저 역시 엄마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고대하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남편이 저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짜 또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숙이 사고치고 저한테 꺼간 돈을 결혼식 전까지 갚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결혼하고 혼수도 장만해야 하고 이것저것 들어갈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의 안일한 행동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자기 이번 주에 돈 주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신혼여행 가서 쓸 것도 한전해야 하고 집에 못 들여놓은 가구도 들여놓아야 하고. 아, 그거? 내가 좀 나중에 주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 부부인데 뭐. 네 돈이 내 돈이지. 내가 설마 떼먹겠냐? 아무리 부부가 될 거지만 그래도 돈 거래는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 믿고 꺼준 만큼 기일 내 갚았으면 좋겠어. 에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어차피 이제 부부인데 우리 곧 부부야, 시네요. 설마 돈 떼먹는다고
의심하는 거 아니지? 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런 건 신뢰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 당신 진짜 실망스럽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 얘기를 엿들은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한 말씀 하셨죠. 본인들이 좋다고 꺼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갚을 날짜가 되니까 저를 오히려 정없는 여자 취급하며 빡빡하게 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어이도 없고 심란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결혼도 고민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레 파혼을 하기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머리론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실행으로 옮기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이런저런 걱정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얘 시내야, 부부끼리 뭘 그러니?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뻔히 너희 집 사는 사정도 다 아는데 너무 그렇게 돈돈하지 마라, 정없게. 우린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어. 내가 너한테 성금면 좋으니?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며 넘어가자.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부부끼리 작은 신뢰 문제 하나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현수 씨랑 어머님이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 좀 당황스럽네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제는 제가 돈으로 보이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요. 뭐야? 넌 가끔가다 아줌마를 섭섭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 까놓고 말하면 너랑 현수 잘 어울리고 잘 맞기도 하고 좀 기대면 안 되니? 너도 우리 현수 걱정돼서 돈 꺼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좀 가족끼리 의지 좀 하자.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거 하나에 신뢰가 깨지는 거 모르시냐고요, 어머님. 얘는? 그러니까 누가 안 갖는댔냐고. 준다니까. 근데 기한을 조금 넘겨준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왈가왈부하면 어떡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바람에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의지를 한다니. 주변 사람들 말이 모두 맞았어요. 가까울수록 돈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했지만 결혼식까지 코앞에 온 마당에 부부끼리 이런 허물 정도는 덮어주고 살자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얻어주신 집에 미리 제 신혼짐을 차곡차곡 보냈어요. 결혼 후 바로 들어와 살 거였기 때문이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모든 짐을 다 붙였는데 회사로 제 짐이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자기도 짐 붙였지? 아니, 나 집에다가 짐 보냈는데 회사로 지금 짐이 다 돌아왔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도 종종 들릴 거고 또 자고 가실 거잖아. 그래서 막상 집에 가서 보니까 집이 좀 작더라고. 우리 엄마가 이 좁쌀만한 게 집이니.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옆동에 60평짜리 매물 하나 나왔던데 그거 하자. 나중에 아이까지 태어날 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애초에 큰 집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엄마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보자니까 이거 완전 뻔돌이 아니야? 그냥 참자. 단점은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려고 좋게 마음먹었더니 안 되겠네. 야, 됐고 결혼 엎어.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마마보이에 쫌생이 같은 놈이랑 결혼하려 했다니. 너 뭐 맡겨놨니 우리 집에? 야, 너네 엄마한테 전해. 사람 잘못 봤다고. 은근히 구슬리면 내가 또 넘어갈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에 만만의 콩떡이다.
이 뻔뻔한 모자들아. 바라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인간들이 어쩜 이렇게 뻔뻔하기 짝이 없어? 남편의 말이 하도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이 해준 43평 신혼집으로 보낸 내 짐이 회사로 돌아온 것도 모자라서 그 집이 작다고 60평짜리를 요구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내 눈엔 이제 저에게 장가를 와서 한탕 장사하려고 하는 것밖엔 안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외동딸에 엄마 재산이 좀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전 너무 열받아서 이대로 있기엔 좀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뻔뻔 모자에게 제대로 한 방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남편과 갈라설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용기가 안 났던 것이 이제는 정말 아니라고 신호를 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뭐? 결혼을 파투 내자는 거야? 야, 우리 결혼식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장모님 같은 경우에 60평 정도 해주실 수 있잖아. 딸이 너 하나고 내가 아들 노릇할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나도 이런 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진작 좀 눈치 있게 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이미 많은 게 엮여 있는데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 하지 마. 웃기지 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희 같은 신종 거지들한테는 절대 이렇게 쉽게 못 주지. 나중엔 아예 우리 엄마 집까지 빼달라고 하겠다.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각성이 확 된다. 야, 고맙다. 진짜 이제라도 알게 해줘서. 나 너랑 결혼 안 해. 너같이 빈대 같은 놈이랑 내가 평생 살 생각을 했다니 머리가 헷가닥해도 한참 헷가닥한 거지. 파혼이야. 정 그 길로 남편과 시모에게 한 방 먹여주러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고 제가 꺼준 돈을 기한대로 갚지 않은 모자들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의 월급을 차압시킨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은 하지 않더라도 결혼식을 준비해왔던 가정에서 들어갔던 돈에 대한 부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오직 남편과 시모 때문에 이 결혼은 파혼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소송이라는 게 오래도 걸리고 꽤나 지치는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꾸역꾸역 힘을 내어 진행하게 되었죠. 소송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든 건데 정말 이 결혼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소송을 걸고 아이 엄마가 마련해준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도 바꿔버리자 두 모자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얼굴을 하며 드디어 밑바닥에 걸맞은 본심을 보이면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소름 끼치게 말이죠. 이거 정말 바보인 줄 알았는데 감히 뒤통수를 쳐? 고분고분해서 며느리 잘 얻었다 싶었더니 아주 무서운 년이네. 내가 할 소리지 이 아줌마야. 무서운 년은 당신이고 딸뻘을 그렇게 등쳐먹고 싶어? 홀로 외롭게 커서 이해 간다는 둥, 우리 엄마 힘들었겠다는 둥, 그렇게 개소리하면서 그렇게 얼굴 감추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다행이지 뭐야. 이 결혼 절대 안 해. 내가 왜 해? 아, 진정 좀 해. 솔직히 넓은 집 우리끼리만 사는 거 아니고 자기도 살 건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해? 우리 부부잖아.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너랑 나랑은 끝이야, 이 뻔돌아. 없이 사는 것들 가여워서 참으려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정말 소름 돋아. 저걸 그냥. 아유, 거의 다 넘어온 건데 진짜 아까워 죽겠네. 하여튼 전혀 우리는 꿀릴 거 없으니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너네 엄마도 아들같이 대리사이 얻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지네 주제 파악 못하고 아주 고고한 척 역겹다 정말. 시어머니는 제 마음대로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남편의 월급이 차곡차곡 가압류되어 제 통장에 돈이 꽂히게 되었어요. 저와의 금전적 거래를 갚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파혼의 책임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무리한 금전적 요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받아들여져 저에게 위자료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이란 금액을 줘야 했습니다. 파혼의 책임은 물어야 됐죠. 친정 엄마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지만 그래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날뛰며 저에게 돈을 물어주어야 했고 그제야 아차했는지 저와 친정엄마를 설득하며 얘기를 들어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앞에서 돈줄을 놓치게 되니 이제서야 급급한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보니 웃음이 났어요. 그래, 인정할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진짜.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우린 가족이니까 미안해. 앞으로 주제 넘게 행동 안 할 테니까 없던 걸로 하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 월급 차압되는 게 말이 돼?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 어? 네가 어떻게 갚을 건데? 넌 죽었다 깨나도 안 갚을 거잖아. 그리고 이미 너네 엄마랑 너 검은 속내 다 봐버려서 절대 안 될 것 같아.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 난 널 그래도 끝까지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겉만 보곤 몰라. 신혜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응? 앞으로 우리 더 잘 지낼 수 있을 건데 굳이 왜 그러는 거야? 현수 말대로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욕심이 과했어 너무. 그러니까 다 용서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떠니? 웃음내. 당신들 이런 걸 보니까. 아니 결혼했으면 내 등골 빼먹고 우리 친정엄마 등골까지 다 빼먹었겠지. 당신들은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웃기지 마. 당신들한테 다신 안 속아. 이젠 잘 지내. 다신 얼굴 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아니 진짜. 제발 마음 좀 돌려줘. 우리가 너 아니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집이 30평이든 40평이든 상관없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된 건지 참 미안해 정말.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시엠이랑 네 남편 용서해 주겠니? 결혼식이야 다시 하면 되고. 정신 차려. 기차 떠났다고. 애초에 그만했어야지. 이미 당신들 검은 속내 다 알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래도 소용없어.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어리석은 결혼을 하여 모든 재산을 다 털릴 뻔했다고 생각해요. 그저 잘해주고 좋아해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던 철없던 시절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이 확 트였습니다. 지금은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제 일을 열심히 해나가며 살고 있어요. 제 인생에 파혼이란 절대 없을 줄 알았는데 참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었고 앞으로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든 제 노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찝찝한 마음이 들 땐 뭐든지 중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하게 되는 나날이었어요. 저에겐 아주 큰일이었지만 막상 쓰고 보니 참 지금 다시 봐도 재밌는 에피소드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 세상도 알고 저에게 호의가 있다는 것이 마냥 무작정 저를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깊게 알았으니까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봤지 이렇게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나 싶은 게 참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재밌었길 바랄게요. 그럼 이쯤에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동생 결혼식이 끝나고 필요 현장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이 많았었지만 가족 간의 분열을 원치 않았던 저는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왔을 때부터 시모는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었는지 동서가 새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가족들 전부 다 동서를 좋게 봐주고 있는데 시모만 동서를 며느리로 들이는 걸 너무 심하게 거부를 해서 가족들 전체가 상당히 난감했었고 최대한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가려고 모두들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는 예비 동서에게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후회 중인데 새 며느리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셨지만 시부의 허락으로 결혼식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단 식을 올렸으면 좋게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시모는 결혼식이 끝난 뒤 필요 현장에서 술을 좀 많이 마셨는지 많은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동서에게 막말을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그런 모습에 하객들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저희 부부는 그런 시모의 돌발 행동을 수습하기 위해 먼저 집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최대한 서둘러 정리를 하려던 순간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저는 상당한 충격에 빠져 시모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양가 집안과 지인 친척들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시모의 돌발 행동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는 심각했어요. 남편은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어깨를 밀치면서 소리치던 그 순간 시모는 또다시 손을 올려 이번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족들 전체가 난리치는 시모를 말렸는데 그런 모습을 동서의 가족들이 전부 다 지켜보곤 동서에게 결혼한 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냐면서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접어도 상관없다면서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에 빠져 있으셨어요. 제가 동선의 부모였다면 당연히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불같은 성격에 언제 어디서 튈지 모를 시모의 성격을 맞추고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동서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을 거라는 걸 눈앞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동서도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보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동선의 부모님께선 시동생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시모가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안 봐도 눈에 훤하다고 냉정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시동생은 동선의 부모님이 동서한테 하신 말들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고 시모를 말렸지만 시동생 또한 예외 없이 뺨을 맞게 되자 시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모를 바닥으로 패대기 쳤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몰라서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깽판을 쳐? 당장 사돈 분들께 사죄하고 당신이 방금 손 올린 행동에 대해 애들한테도 잘못을 구해야 할 거야. 왜 당신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야? 사돈 분들께서 내린 결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겠어? 내 아들이 부족한 점들이 많아도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왜 애들의 앞날을 막으려는 거야? 애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어? 이럴 거면 차라리 당신 혼자 나가서 살아. 가족 모두가 애들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좋은 날을 망쳐야 되겠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망친 분위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날 줄 알아. 조용히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이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당신이 먼저 내 말을 무시했잖아. 내 성격 빤히 알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짐작 못했어? 내 말을 무시한 대가야. 나는 절대로 이 결혼 인정할 수 없으니 당장 파혼해. 엄마가 왜 내 인생을 함부로 결정하려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해 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결혼하려고 인사하러 갔을 때부터 반대한다고 난리쳤어도 결혼식만큼은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엄마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좋겠어.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건데 나한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줘서 감사하네요. 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얼굴을 안 보고 살겠다고? 저딴 계집애 때문에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를 버릴 수 있어? 나 같아도 도련님과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오늘은 평생 기억에 남을 중요한 결혼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결혼식을 망쳐놨는데 어머님 얼굴이 보고 싶겠어요? 어느 누가 어머님 성격을 맞추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다 저한테까지 손을 올려요? 나는 뭐 당신 얼굴 못 건들 것 같아? 당신도 한번 당해봐. 당신 고발할 거고 법적으로 소송 진행할 거니 그런 줄 알아. 저는 흥분한 나머지 시모를 밀치며 멱살을 잡았어요. 시모 때문에 양가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자 시부는 이런 사태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기 위해 시모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로 현장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어수선했던 상황들이 겨우 정리가 되고 시부는 동선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뒤 최대한 좋게 마무리를 지으려 했는데 피로 현장에서 쫓겨난 시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시부가 힘들게 정리를 했는데 시모가 이번에도 또다시 분위기를 망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이 파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남편이 시모를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 쪽 친척 한 분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보관해 두고 있었던 축의금이 사라졌다며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가 않는다고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침착하게 친척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사라진 금액이 180만 원 정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축의금까지 없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자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올라온 남편의 모습은 그때 처음 봐서 무슨 일이 꼭 터질 것만 같은 불안함에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옆에서 말을 붙였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가 갑자기 양손으로 제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채더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축의금을 가져간 게 확실하다면서 막말을 쏟아내더니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어요. 앙큼한 년? 다른 것도 아니고 감히 축의금에 손을 대? 내가 이래서 며느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했던 거다. 너희들의 결혼을 예전에 반대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생겼겠니? 가져간 축의금 당장 이리 안 내놔? 결혼을 반대한 나보다 축의금을 도둑질한 네가 더 나쁜 년이야.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 해도 어떻게 축의금을 가져가? 오늘 내 속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아주 잘 됐네. 경찰 올 때까지 아주 혼쭐 내주마. 손버릇이 나쁘면 손을 절단해야지. 내가 축의금을 훔치는 걸 어머님이 봤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레짐작으로 잘못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냥 인정하면 될 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네. 이러니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거다. 딱 보면 질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게 내 눈엔 보이니까 네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는 걸 반대했던 거다. 아들, 너는 엄마를 막을 게 아니라 집안에 먹칠한 처년을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라고. 뭐하고 서 있어? 당장 경찰서에 잡아가라고 해야지. 살다 며느리가 축의금에 손을 댔다는 건 또 처음 들어본다. 잘못도 없는 저를 축의금에 손을 댄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남편에게 다가오더니 동선의 축의금도 일부가 없어졌다면서 그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모두들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또다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치려 하길래 시모를 강하게 밀치며 남편의 뒤로 몸을 피했어요. 시부는 술 때문에 눈이 풀린 시모를 제압하면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던 시모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물컵을 들어 저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하지도 못한 채 저는 시모가 던진 물컵에 얼굴을 강하게 맞았고 비명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모세혈관이 터졌는지 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곤 얼굴빛이 사색이 되더니 시부를 밀친 뒤 시모의 멱살을 잡아 무슨 짓이냐고 눈이 돌아버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으로 패대기 쳐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를 패대기 치면서 시모의 혼주복이 찢어져 버렸는데 그 순간 시모의 몸 안에서 무언가 후두둑 떨어졌고 바닥에 널브러져 펼쳐진 상당히 많은 지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피로 현장에 있던 하객들 모두 경악을 했고 시모가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폐들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라 모두들 할 말을 잃어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가 바닥에 떨어진 축의금을 손으로 쓸어 담아 손가방에 우겨 넣고 있었어요. 시부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는지 시모의 팔을 잡아챈 뒤 화를 냈습니다. 이건 내 편도 아닌 너도 이제 필요 없어. 내가 힘들게 키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전현한테 가겠다는데 이 정도는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내 팔을 잡아? 네가 내 아들 데리고 갔으니까 너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도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가도 상관없잖아. 얼마 되지도 않는 걸로 일을 크게 만들 거니?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이런 집안에 내 딸을 넘길 순 없습니다. 원하는 게 파혼이면 그렇게 해드릴 테니 제 딸 이름으로 들어온 축의금 당장 내놓고 그쪽 때문에 파혼하게 된 거니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대가 아드님은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결혼 허락한 줄 아세요? 내 딸이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길 원하지. 나도 댁 같은 집안의 아들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이 결혼 반대네요. 이런 집안에서 결혼 생활하게 하는 것보단 서둘러 파혼하는 게 내 딸의 인생을 구하는 길이겠네요. 자네는 더 이상 내 딸에게 미련 두지 말게. 파혼할 거고 우리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선 위자료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알게. 결국 내 인생을 성두리째 망쳐놔야 직성이 풀리세요? 엄마 진짜 미쳤어요? 내가 진짜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평생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세요.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후회만 하다가 병 걸려 괴롭게 떠나버리라고요. 나도 그동안 당신 성격 맞추면서 사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 나는 몰라도 자식들 인생 망치는 꼴은 더는 못 보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네. 나도 당신 용서 못하니까 짐 챙겨서 나가. 나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사는 게 속 편하겠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축의금에 손을 댔으면서 이 사람을 범인으로 모른 것도 모자라 머리채까지 잡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저희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낳아주고 길러주기만 한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 결혼식 날 이 난리를 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을 겁니다. 어디 한번 평생 외롭게 살아보세요. 땅을 치고 눈물을 쏟아내도 저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뭘 어쨌길래?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나는 투명 인간이냐? 너희 아버지가 결혼 허락하면 끝인 거야? 내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명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결혼을 강행했잖아. 둘 다 내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감은 뭔데요? 엄청난 재벌의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당신 집안 수준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어느 누가 당신 같은 성격을 맞추면서 며느리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니까 이 정도 맞추면서 살았던 거라고. 당신 같은 인간은 어머니 대접해줄 필요도 없어. 그동안 참고 지내왔던 건 그래도 이 사람의 어머니라서 그런 거지. 남이었으면 국물도 없었어. 당신 내 얼굴에 상처 낸 거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깜빵에서 썩어봐야 정신 차리지? 시모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에게 달려들었고 이판사판이라고 쑥대밭이 되어버린 마당에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저도 시모에게 달려들었어요. 피로 현장은 난리가 났고 경찰들이 뒤늦게 들어와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야 모든 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시동생과 동서는 파혼 얘기가 나왔는데 시부가 힘들게 식을 올린 만큼 파혼만큼은 안 된다면서 시모가 해야 될 사죄를 시부가 대신 동선의 가족분들께 구했어요. 시부의 간곡한 부탁과 시동생이 동서를 붙잡고 애원하면서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고 동선의 가족분들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네요. 시부는 이성을 잃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모와의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결국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서로 남남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게 되자 동선의 가족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는지 시동생과의 결혼식을 파혼으로 끝내지 않고 그대로 혼인신고할 수 있게 진행시켰습니다. 그렇게 둘은 힘들게 법적인 부부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결혼식에 있었던 일들은 평생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버렸을 겁니다. 저는 시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그걸로는 상처받은 제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더 이상 고약한 시모의 얼굴을 안 봐도 돼서 그걸로 위안 삼으며 남편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결국 혼자가 되어버렸고 아무도 찾지 않게 되자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 놓인 본인의 모습을 보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스러웠는지 뒤늦게서야 굽히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먼 길을 와버렸기 때문에 시모를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모가 벌인 충격적인 행동이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몇 달이 지났다고 그때의 일들을 후회한다면서 술 먹고 저지른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애걸복걸했지만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고 동서내외도 예외 없었어요. 시모는 시부에게 다시는 술도 안 마시고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고 했지만 역시나 내쳐지게 되었고
시모가 다시 들어올 공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힌 돌을 빼내게 되니 이제야 숨통이 트였는데 시모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 가족은 또다시 숨이 막힐 게 뻔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동서와 파혼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건 시부의 결단력 때문에 동선의 부모님도 허락한 눈치였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질려버려서 조금의 감정도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합칠 일은 없을 거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시모가 애원을 해도 받아주지 않게 되자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모습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좀 안 좋길래 병원에 다녀왔는데 나보고 위암이라고 그러더라. 소화가 좀 안 돼서 요 근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갑자기 위암이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겠니? 나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너희들도 많이 놀랐지? 과거에 했던 몹쓸 짓들에 대한 벌을 받고 있나 보다. 혼자가 되고 병까지 걸리니까 가족의 존재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됐는데 많이 늦은 거니? 나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줄 순 없는 거야? 그동안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인 거 나도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다. 너는 엄마가 이대로 암 때문에 병들어 죽었으면 좋겠니? 저보고 지금 위암이라는 말을 믿으라고요? 얼마 전까지 받아주지 않는다고 난리 쳐놓고 우리가 단호하게 나오니까 다른 방법을 구상한 건 아니고요? 위암이 그렇게 쉽게 걸리는 병인 줄 아세요? 그냥 저희랑 다시 시작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어머님이 위암이시면 진단 내역서 끊어와 보세요. 암에 걸린 분 치곤 혈색이 상당히 좋으신데요. 저도 이 사람과 같은 생각이에요. 저희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제 거짓말 그만하세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나중에 위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건 예상 못 하세요? 그러니까 뭐하러 그 난리를 쳐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거예요? 후회할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았겠죠. 그래, 나 위암 아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너희들이 나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할까봐 그런 건데 끝까지 매몰차게 행동할 거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는 엄마 얼굴 평생 안 볼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는 점점 더 늙어갈 테고 힘도 없어질 텐데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니? 술 먹고 실수한 거라잖아. 그러니까 우리 좋게 풀자. 내가 전부 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시간이 필요한 건 알지만 앞으로 그건 내가 잘하면 되잖아. 꿈도 크시네요. 이 사람 머리채 잡고 도둑으로 몰고 물컵 던져서 얼굴에 피까지 쏟은 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하니까 위자료 받고 끝낸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어머니는 이미 징역살이 했다고요. 지금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늙어 병들어도 찾지 않겠다는 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조금의 거짓말도 안 보태고 진심으로 했던 말이니까 제발 구차하게 그만 찾아오세요. 뭐라고? 너 방금 엄마한테 구차하다고 했니? 엄마가 평생 외롭게 사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럼 너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식이면 함부로 해도 되는 거냐고요? 제발 부탁인데 다시는 제 눈에 띄지 마세요. 부모라도 인간 같지 않으면 예외 없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셨는데
눈시울이 붉어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낸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황이 또다시 안 좋아지는 걸 원치 않았던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동선회의한테도 가지 않았고 시부와도 만나지 않고 있지만 시모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에요. 어차피 시모는 달라지지 않을 사람이고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받아준다 해도 또다시 과거의 성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모가 없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심적으로 편하다는 걸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미 끝난 관계인 시모를 다시 받아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력이 있어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나이 먹고 거동조차 힘들 때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며 땅을 칠 겁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데 시모는 끝까지 저희 부부에게 위암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걸 보면 아직 정신 차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본인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서로 최대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데 시모는 자기 자신의 기분대로 상대방이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려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인 적이 있었는데 시부의 안색이 상당히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만큼 상대방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맞춰나간다면 행복한 가정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는데 시모는 그걸 못해서 내쳐지게 된 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안 좋았던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의 앞날엔 좋은 기억만 만들어 가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몸살이 한번 왔었지만 모든 걸 털어버려서 지금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기간 동안 남편의 모든 걸 알아버렸고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등을 돌릴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건 저희 엄마는 아빠가 예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남편과 결혼 이후 홀로 지내오고 계셨는데요. 많이 외로우셨는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폐암에 걸리셔서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다행히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았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폐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엄마의 수술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신경을 써드리지 못한 것 같아 친정을 왕래하면서 매일을 바쁘게 지내왔었어요. 남편도 챙겨줘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장기적으론 이런 생활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남편한테 제가 가진 고민들에 대해 털어놨어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장모님이랑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자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이라도 걸렸으면 좋겠어? 그냥 거기서 지내시라고 그래.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는 말이 왜 있는지 확실하게 알겠네. 사람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나는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다시는 내 옆에서 장모님 모셔오겠다는 말 하지 마. 장모님 때문에 아이도 못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엄마인데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집으로 모셔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본 거잖아. 당신은 내가 엄마를 집으로 모셔올까 봐 그게 불안했던 거구나. 어떤 마음인지 충분하게 잘 알았고 더는 이 문제로 당신과 의논하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진행할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나올지 몰랐는데 당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똑같이 대응하면 기분이 좋겠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해야 될 부부인데 당신 기분만 생각해서 막말하는 거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야. 후회는 무슨? 우리 엄마 엄청 건강하셔. 매년마다 정밀검사 받으시고 아무 문제 없으시대. 병원에서도 워낙 몸 관리를 잘하셔서 연세가 있으신데도 몸은 30대 못지않다고 하셨어. 어디서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를 비교해? 당신도 유전받아서 나중에 똑같이 폐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암에 걸리면 병수발은 못 해준다. 내 인생의 시간을 병간호 하는데 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당신을 사랑한다 해도 암에 걸리면 바로 이혼할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물어본 거였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시게 될까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 같지만 충분히 좋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서로가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이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행동들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삐딱선을 타고 있는 남편이 보인 행동은 저와의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남편한테 상처를 받게 된 이후 엄마의 일에 대해서는 일절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저 혼자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죠. 엄마는 저희 집 근처에 거처를 따로 알아봐 월세를 조금 보태드렸어요. 전에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고 움직이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돼서 엄마만 움직이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쓸데없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아내로서 해야 될 집안일들을 하면서 엄마를 살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고 남편의 말에 기분이 상하신 시모는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즘 사돈이 근처로 이사 오셔서 이중생활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며? 그래서 그런지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둘이 살아갈 수나 있겠니? 아유, 엄마, 말도 마요. 집에 오는 시간도 들쑥날쑥해서 내가 얼마나 심기가 불편해졌는지 알아요?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잠이 깨거나 어쩔 때는 밥도 안 해놔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장모님 건강 문제로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니까 요즘 짜증도 많아지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노인시설에 보내버리는 게 속 편할 것 같은데 올해 자기 엄마라고 그건 또 싫은지 제 의견은 아예 무시하는데 이 결혼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엄마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연히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면 갈라서는 게 맞는 거지. 네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둘이 이혼할 거니? 아니면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할 거니? 안써도는 노인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대? 그냥 네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암수술 이후 우울증까지 가지고 계셔서 회복할 때까지는 시설 쪽보다는 제가 곁에 있어드리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저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이해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저희 엄마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 주실 순 없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나한테 잘해줬었잖아. 그런데 불편한 일들이 생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계속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시고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혼자서 생활하시는 기간 동안 내가 옆에서 살펴드리고 싶다는 건데 나를 조금도 이해해 줄 순 없는 거야? 나랑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면 하는 거지.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지 알아? 장모님은 몸이 왜 이렇게 약하셔서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냥 알아서 노인시설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당신이랑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으면 하루빨리 이혼하고 서로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라. 해결도 되지 않는 거 서로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 하겠니? 차라리 그냥 하루빨리 해결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집안에 피해만 주고 있으니 이참에 빨리 이혼하고 너는 다른 여자 알아봐라. 우리 동네에 글쎄 너보다 1살 어린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자가 있더라고. 이번에 새로 이사를 왔다고 하길래 관심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지나가는 길에 그 처자랑 마주쳐서 잠깐 대화 좀 나눠봤었는데 어찌나 예의 바르던지 애도 숨풍숨풍 잘나게 생겼더라고. 거기에다가 아직 만나는 남자가 없다고 하더라. 다른 남자가 채가기 전에 네가 서둘러 작업해라. 혹시 모르니까 일단 임신부터 시키는 게 어떻겠니? 지금 제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저희 아직 부부이고 이혼을 할지 말지 확실하게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 이래서 당신이 이기적이라는 거야. 나는 오늘 확실하게 결정했어. 우리 관계 여기까지만 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나도 우리 엄마가 말한 그 여자가 상당히 궁금해졌거든. 당신한테 위자료 같은 거 주기 싫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가지. 당신도 나랑 그냥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장모님 옆에서 병수발 들면 좋잖아. 내 눈치 볼 거 없이 평생 장모님 수발이나 들며 살아. 그래, 그게 좋겠다. 서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갈라서는 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이다. 그나저나 내가 요즘 50견이 와서 그런지 자꾸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아마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아들, 엄마가 이번에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니? 아,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저번에도 거제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이번에 지인분들과 거제도 쪽으로 여행 한번 잡으세요. 제가 별장 하나
빌려놓을게요. 우리 엄마는 노인시설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어머님은 거제도 쪽에 별장 하나 얻어준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 집안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그래도 사이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머님은 여행 보내드리고 우리 엄마는 노인시설이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서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돈이 없으니까 노인시설 보내라는 거잖아. 나는 너보다 몇 배는 더 보니까 우리 엄마 여행 보내드리겠다는 거고 잘못된 거 없잖아. 엄마, 내가 거제도 별장 검색해보니까 200만 원짜리 괜찮은 상품이 하나 있네요. 여기 어때요? 이미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이 더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함께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미소 띈 얼굴로 잘한 선택이라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모가 배고프다는 말에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만간 이혼 서류 준비하겠다면서 미리 짐 정리해 놓으라며 시모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의지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매몰찬 행동에 그날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고 많지도 않았던 짐을 한쪽 구석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엄마가 저와 남편이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회복하실 때까지는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며칠 뒤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아보는 순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시설에 오셨는데 좀 전까지 옆에 있었던 보호자가 사라져서 저에게 연락하게 된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 엄마랑 같이 온 보호자가 누구였냐고 물어보자 남자 한 분과 왔었다면서 시설에 언제 올 수 있냐는 말을 하시길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시설로 향했어요. 가는 도중 몇 번이나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그런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엄마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출근을 했던 사이 남편이 저희 엄마 집에 찾아가서 좋은 곳에 갈 거라며 모시고 나왔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줬던 사이가 갑자기 왔길래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반가워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자기랑 바람 좀 쐬러 가자며 집안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좋은 곳에 간다는 말에 너한테 전혀 들은 게 없어서 잠깐 전화 좀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이가 너랑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사위를 따라 나섰거든. 그런데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이 여기였다. 핸드폰도 대신 보관해 준다고 하길래 잠깐 맡겨놨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더구나. 나는 너랑 얘기가 끝났다고 하길래 그동안 엄마 평간호하는 게 힘들어서 시설에 보내고 싶었는데 내 얼굴 보면 마음 약해질까봐 사위를 보낸 줄 알았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해서 너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하게 된 거야. 어제 저녁에 엄마랑 주말에 바람 쐬러 가자며 유람선 표까지 끊었다고 한 네가 예고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이상하잖니.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위가 너한테 말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거였니? 결국 그날 엄마한테 남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남편이 저와 엄마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제가 힘들어하자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한탄을 하시길래 조금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까봐 최대한 좋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린 뒤 서둘러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제가 찾아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제 앞으로 걸어오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 제 손은 남편의 얼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이제 곧 이혼할 사이 아니야? 좋게 끝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엄마한테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준 건데? 평생 잊지 마시라고 시설에 보내드린 거였어.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는지 본인도 아셔야지. 장모님이 암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겠어? 암에 걸리셨으면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던가. 몇 년 더 사시겠다고 버티시는 거 나는 정말 꼴보기 싫었었다고. 그래서 그냥 시설에 보내버리고 싶었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핸드폰까지 달라고 했던 건데 장모님은 끝까지 눈치가 없으시네. 조용히 시설에 박혀 계시면 되는 걸 굳이 밖으로 기어 나오시는 것 보면 장모님도 참 민폐야. 아마 100살 꽉 채우시고 세상 떠나실 것 같다. 장모님이랑 평생 지지고 볶고 살아라. 남편의 거침없는 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또 한 번 뺨에 손을 올려 버렸고, 준비되어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져버린 뒤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암 수술한 저희 엄마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노인시설에 보내고 50견 온 시모는 200만 원 거제별장을 빌려준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었고, 법적으로 남이 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시모가 거제도에서 집으로 올라오시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차가 뒤집히게 되었고, 상당히 크게 다치셨는지 응급실로 향하는 중이라고 서둘러 병원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어요. 법정 앞에서 남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시모가 입원한 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같이 떠나신 지인분들도 위중한 상태셨고, 수술실 앞에는 오열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수술실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충격이 상당했는지 멍한 상태로 수술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5년 전에 시부와 이혼을 하셨다는데 시모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갈라서게 됐다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시모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시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었지 실제로 얼굴을 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는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수술을 끝내고 나온 시모는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였어요.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의식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도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전부 봤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랑 내가 이혼하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 손 놓고 얘기해. 당신이랑 몸 닿는 것조차 소름이 돋으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웃긴 줄 알고는 있니? 그동안 나한테 했던 행동들은 벌써 잊은 거야? 이미 우리는 이혼 문턱까지 왔었어.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것 같아? 우리 엄마를 시설에 보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하나만 아는 너 같은 모질이와는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도움이 필요해지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자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니? 내가 미안해. 그동안 나만 편하자고 생각 없이 했던 모든 행동들 평생 뉘우치며 살 테니까 우리 관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우리 엄마한테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버지도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안 오시는데 나 혼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소? 어머님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아버님이 오시는 게 이상한 거지. 그냥 업보라고 생각해. 200만 원까지 거제도 별장을 알아봐 준 거 당신이잖아. 어머님이 저렇게 된 건 전부 다 당신 때문이라고. 원래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내가 받았던 상처 당신도 그대로 느껴봤으면 좋겠어.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했던 상처되는 말들과 남편이 저희 엄마를 시설에 보냈을 때 받았던 아픔들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끝까지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남편을 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의 이혼을 잠깐 미루게 되었고 엄마도 시모의 소식을 접하시곤 많이 놀라셨는지 그래도 걱정을 하셨어요. 남편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당연히 시모 곁에서 간호를 해드렸겠지만 이미 저희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던 터라 제가 시모의 곁에 있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겉보기와 다르게 신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골절상으로 몇 달간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셨어요. 남편은 이혼을 잠깐만 미뤄달라면서 시모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너무 매몰차게 강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그 전에 남편과 엮여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텐데 또다시 번거로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전에 남편과 부부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엮여있던 문제들을 전부 다 끊어내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시모는 어느 정도 정신을 회복하셨지만 의사의 말로는 1년 정도는 재활치료를 해야 그나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병원도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고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입원해 계신 시모까지 신경을 써드리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의 이혼을 계속 회피하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강행해야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저와 끝내 이혼을 하고 혼자서는 시모를 모시기에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돌발 상황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이 늦은 저녁에 저희 엄마 집에 찾아와선 할 말이 있다며 무작정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나 도저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동안 우리 엄마 평간호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당신까지 옆에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대. 근력이 뒷받침돼야 회복이 빠른데 지금 엄마의 정신 상태로는 아마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나는 평생 우리 엄마 병수발만 들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마한테 재활치료 열심히 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의욕이 없으시더라고. 이미 걷지 못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 엄마를 언제까지 내가 모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요양원에 보내드렸어. 그리고 원래 살던 우리 엄마 집에 있던 물건들 전부 싹 다 버렸거든. 당신이랑 어머님만 들어와서 살면 돼. 우리가 살던 집 처분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집도 넓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나랑 이혼하지 말고 이대로 살면 되는 거야. 여기 집 너무 좁잖아. 내일 당장 거처를 바꾸는 게 어때? 우리 집에 있던 당신 물건 엄마 집에 전부 넣어놨어. 안방은 장모님 드리고 작은 방 우리들이 쓰면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차피 가망 없어서 평생 요양원에서 못 나오셔. 그렇게 해줄 거지?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했던 잘못된 행동들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모든 걸 결정 내리는구나. 지금 내 핸드폰 보여? 설마 이 번호 어머님이 계신 요양병원이니? 받아보면 알겠지. 예, 며느라, 나 좀 도와줘라. 내 아들이 글쎄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요양병원으로 옮겨놨다. 나한테는 좋은 곳에 간다고 하더니만 그놈이 나를 이곳에 버려놨어. 전화도 안 받고 있는데 옆에 내 아들이 있으면 당장 나 좀 다시 제자리로 옮겨달라고 해라. 앞으로 재활치료 열심히 받겠다고 말 좀 전해줘.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실 거라곤 전혀 생각 못 하셨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셨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겠죠. 이 사람이 저를 붙잡기 위해서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신 거 알고 계세요?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저랑 엄마 보고 들어와 살라고 하네요. 어머님은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며 집안에 사용하셨던 어머님 물건 싹 다 버렸대요. 배 아파 낳은 자식 키워놨더니 결국 그 끝은 요양원 신세라니. 참 안타깝네요. 앞으로 이 전화는 받지 않을 테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곧 이혼할 거고 더 이상 그쪽 며느리도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 직접 결정한 거니 둘이 해결 보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었던 시몬은 남편이 시댁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버린 뒤 저희 가족이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하자 발광하시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버렸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되겠냐고 정신 차리라는 한마디 해준 뒤 이혼을 강행하겠다며 제 확고한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발대발하면서 끝까지 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던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으로 끝내 남이 되었고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질이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남편은 평생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저희 엄마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